안녕하세요. 건강 공부할 시간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믹스커피 자주 드시나요?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한 잔 대접하기 편하고 등산에 갈 때 보온병에 넣어가서 쉴 때 마셔주면 기운이 불끈 나기도 해서 믹스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믹스커피를 하루에 3봉지씩 마시던 때가 있었을 정도로 믹스커피의 중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믹스커피 매일 먹다간 골병 난다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과연 믹스커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맞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믹스커피가 받고 있던 오해와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건강 공부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믹스커피가 받는 오해 첫 번째는 포장지의 환경 호르몬입니다. 믹스커피를 집에서 먹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밖에서 종이컵에 담아 한 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저어줄 물건이 없어서 길다란 믹스커피 봉지로 휙휙 저어서 먹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포장지를 뜨거운 물에 휙휙 저으면 포장지가 뜨거운 물에 녹아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저은 거 안 먹기도 뭐하고 말입니다. 괜히 먹으면서 찜찜하셨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제 환경 호르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믹스커피의 포장지가 녹으려면 온도가 12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믹스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끓는 물은 아무리 높아도 100도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포장지가 녹아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 호르몬이 걱정되셔서 못 저어 드셨었다면 이제부터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장지 외부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감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있을 때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믹스커피가 받는 오해 두 번째는 높은 칼로리와 많은 설탕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당뇨병에 걸리고 똥배 나온다는 말, 한때 믹스커피를 많이 마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던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믹스커피 제품의 성분표를 보시면 믹스커피 한 잔은 보통 50kcal 정도인데요. 이는 요구르트 한 잔 정도의 양입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요구르트 한 잔씩 주는 식당 많잖아요. 믹스커피 한 잔이 딱 그 정도의 칼로리였던 겁니다. 식후에 먹는 사과 한 개는 약 140kcal, 바나나 한 개는 약 80kcal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걱정보다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살이 막 엄청나게 찌지 않는다는 거죠.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이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분표를 보시면 한 봉지에 당류가 6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보통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9g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유 한 잔에는 당류가 10g이 들어있고요. 또 후식으로 많이 먹는 요플레 딸기맛 85g 제품은 당이 9.5g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 반 분량이죠. 다만 위의 음식들의 당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믹스커피의 당이 우리가 오해해왔던 것보다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매일 한두 잔 먹어도 6g에서 12g 정도 밖에 설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죠. 믹스커피가 받는 오해 세 번째는 많은 포화지방입니다. 믹스커피의 프림 성분은 대표적으로 몸에 안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 한 잔의 포화지방 함유량은 겨우 1.6g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먹는 요플레 제품 한 개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함유량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요플레 딸기맛 85g 제품에는 당류가 9.5g으로 믹스커피 한 잔에 비해 1.5배 이상 들어있으니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이 망가진다면 요플레는 완전 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요플레가 진짜 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비해 믹스커피에 함유된 포화지방이 적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는 크게 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믹스커피가 받는 오해 네 번째는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한때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모 기업에서 카제인 나트륨이 없는 믹스커피를 출시하면서 엄청난 마케팅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마치 카제인 나트륨이 몸에 나쁜 성분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실 카제인 나트륨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름은 되게 화학 첨가물 같지만 일일 섭취 허용량에 제한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심지어 카제인 나트륨을 뺀 믹스커피를 출시한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분유에는 카제인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요. 몸에 안 좋은 성분을 성인들보다 훨씬 예민한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넣었을까요? 완전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거죠. 이제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 생각보다 믹스커피가 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실제 믹스커피를 갖고 한 연구들도 살펴볼게요.
믹스커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소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은데요. 강원도에 사는 평균 56세 정도의 남성 66명과 여성 152명을 대상으로 믹스커피와 비만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믹스커피를 먹는 양과 비만도에는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섭취한 총칼로리에 비해 믹스커피로 먹는 칼로리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만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적게 먹고 믹스커피로 많은 칼로리를 채우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밥을 적당히 먹고 하루에 믹스커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분들은 아예 안 드시는 분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성인 6,399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 블랙커피만 마시는 사람, 믹스커피만 마시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진행한 연구도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을 정도네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믹스커피는 몸에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당과 포화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믹스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믹스커피를 한두 잔만 먹어도 바로 병에 걸리고 살이 찌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먹는 법 첫 번째는 공복에 먹지 않기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거른 채로 졸립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해서 공복에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 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믹스커피를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식후 2시간 정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먹는 법 두 번째는 설탕 조절하기입니다. 보통 믹스커피에는 뜯는 부분 반대편에 설탕이 몰려 있는데요. 그 설탕 부분을 꽉 잡고 설탕량을 조절해서 마시면 훨씬 건강하게 믹스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 조금 덜 들어가도 커피의 향과 프림의 고소한 맛이 남아있고 또 충분히 달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설탕을 조절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먹는 법 세 번째는 하루 한두 봉지만 마시기입니다. 앞서서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는데요. 오해를 푼 것이지 믹스커피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봉지 이상을 마시게 되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바리스타들이 극찬했던 맛을 갖고 있는 믹스커피. 너무 맛있기 때문에 끊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미디어의 영향으로 오해를 받아 몸에 너무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루 한두 잔으로는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끊으시기보다는 과도하게 드시고 있다면 일단 양을 좀 줄여보세요. 만약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나가고 싶으시다면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기름진 음식들을 먼저 조절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올 한 해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